무더운 여름 햇살이 머리 꼭대기에서 쏟아지는 이 계절이 오면 우리 어르신들 피부에도 조용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바치를 마치고 진료실을 찾으신 윤정자 여사님. 모자를 썼음에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햇볕 노출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밀 진단 끝에 초기 피부염과 색소 손상의 징후가 보였고 저는 깊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 여름 기상청은 사상 최악의 폭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 밖에서 바치를 하거나 장을 보러 잠시만 나가도 우리 피부는 푸석해지고 기미와 주름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피부 고민이 있으신 구독자님들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지역별 날씨에 맞는 피부 관리 팁도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하루 종일 땀에 젖은 얼굴, 씻고 나면 더 건조해지는 피부. 거울 속에서 나이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윤정자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진료를 마치며 저는 여사님께 일단 피부 염증부터 가라앉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찾아온 윤정자 여사님의 피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73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탄력 있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윤정자 여사님의 피부 고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농사일을 해오며 강한 햇볕과 바람에 노출되어 왔던 여사님의 피부는 60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70세를 넘어서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져 있었고 화장을 해도 들뜨고 칙칙해 보였습니다. 손등과 얼굴에는 검버섯이 늘어나고 있었죠. 거울 보는 게 무서워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됐나 싶어서요. 여사님은 그때의 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비싼 크림을 사서 발라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을까 생각도 했지만 비용 부담이 컸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 굳이 그런 시술을 받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이제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여사님에게 피부 고민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는 마음의 문제였죠. 특히 여름철만 되면 더욱 심해지는 피부 트러블 때문에 외출조차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전환점은 제가 직접 연구하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여사님의 피부 상태를 보며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느끼던 중 오래된 피부과 논문 하나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발표된 연구였는데 천연 발효 성분과 식물 추출물을 활용한 피부 재생 치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젖산균과 알로에, 꿀의 복합 작용이 노화된 피부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재료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처음엔 저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화학 성분보다 천연 성분이 때로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배합 비율을 계산해 보니 과학적 근거가 명확했습니다. 요거트의 젖산은 각질 제거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 알로에는 진정과 보습 효과가 뛰어나며 꿀은 항균과 영양 공급에 탁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사님의 피부 변화에는 단순히 팩만이 아닌 생활 습관의 변화도 함께 작용했거든요. 그날부터 제가 직접 여사님께 이 천연 팩을 권해드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플레인 요거트와 알로에, 젤, 천연 꿀로 직접 팩을 만들어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소중한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사님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요거트와 꿀을 활용한 기본 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섞어서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비율과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2큰술에 천연 꿀 1큰술을 넣고 골고루 섞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요거트가 차가운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온에 두어 미지근해진 요거트는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거트의 젖산 성분은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꿀의 천연 효소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의 항균 성분은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76세 김순덕 할머니는 얼굴에 검버섯이 많아 고민이었습니다. 요거트 꿀팩을 일주일에 3번씩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환해 보인다고 이웃들이 말해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깨끗이 씻어 모공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 요거트 꿀팩을 얼굴과 목, 손 등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눈가와 입 주변은 피부가 얇으니 살짝만 발라주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때 손으로 비비지 말고 물로만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씻어낸 후에는 평소 사용하던 보습크림을 발라주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팩을 하는 시간은 저녁 9시 이후가 가장 좋습니다. 피부 재생이 활발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꿀이나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귀 뒤쪽에 소량 발라서 24시간 동안 반응을 살펴보세요.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세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꿀 성분이 피부로 흡수될 수 있으니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상처가 있거나 피부염이 심한 부위에는 바르지 마세요. 요거트는 반드시 무가당 플레인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부에 자극을 주고 끈적거림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본 팩에 익숙해진 후 여사님이 추가한 것은 알로에를 활용한 진정 팩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햇볕에 노출된 후나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순수 알로에 베라 젤 1큰술에 요거트 1큰술, 꿀 반 큰술을 섞어 만듭니다. 알로에는 99% 알로에 베라 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향료나 색소가 들어간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알로에의 다당류 성분은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E가 풍부해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78세 박영자 할머니는 여름철 텃밭 일을 하다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고생했습니다. 알로에 진정팩을 사용한 후 붉은기가 가라앉고 피부가 촉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햇볕에 나간 다음 날 얼굴이 따갑고 아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로에 젤을 구매할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이 주성분이고 방부제가 최소한으로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능하다면 직접 기른 알로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로에 팩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가운 상태로 사용하면 진정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특히 햇볕에 노출된 후나 피부가 열감을 느낄 때 사용하면 즉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팩을 바른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찬물로 헹궈내세요. 너무 오래 두면 알로에가 마르면서 피부를 당길 수 있습니다. 알로에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국화과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팔 안쪽에 소량 발라서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알로에 젤을 선택할 때는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노년층 피부는 알코올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있거나 습진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피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피부 고민이 가장 크신가요? 건조함인가요? 아니면 탄력 저하인가요? 여사님의 피부가 더욱 좋아진 비결 중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집중 관리 꿀팩이었습니다. 이는 평소 기본 팩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순수 천연 꿀 익힌 술에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꿀은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생꿀이어야 합니다. 가열 처리된 꿀은 효소가 파괴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꿀에는 200여 가지의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재생과 영양 공급에 탁월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비타민 E는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81세 이순희 할머니는 목과 손 등의 주름이 깊어져 고민이 많았습니다. 꿀팩을 한 달 동안 꾸준히 사용한 결과 주름이 눈에 띄게 얕아지고 피부톤이 밝아졌습니다. 손등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줄 몰랐어요. 이제 손을 숨기지 않아도 돼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꿀팩은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 재생이 활발한 밤 시간을 활용하면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따뜻한 물로 세안해 모공을 열어주세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 데콜테, 손등까지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목주름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목 부위에 조금 더 두텁게 발라주세요. 2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끈적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팩을 씻어낸 후에는 평소 사용하던 보습제를 발라주면 완벽합니다.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꿀 성분이 피부로 흡수될 수 있으니 혈당 체크를 더 자주 해주세요. 올리브 오일이 피부에 맞지 않는 분들은 대신 포도씨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소량만 사용해서 피부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꿀이 너무 끈적해서 불편하다면 따뜻한 물 한 방울을 넣어 농도를 조절해도 됩니다. 다만 너무 묽게 만들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세요. 지금까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기본 팩에 천연 재료를 하나 더 추가하면 기미와 잡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바로 레몬즙입니다. 기본 요거트 꿀팩에 신선한 레몬즙을 2방울에서 3방울 정도 넣어 잘 섞어주세요. 레몬의 구연산과 비타민C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기존 색소를 옅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레몬의 광독성 때문에 낮에 사용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 다음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79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마와 볼의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레몬즙을 추가한 팩을 2개월간 사용한 결과 기미가 확실히 옅어졌습니다. 이마가 점점 어두워져 걱정이었는데 레몬 추가 후 확실히 밝아졌어요.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환해 보인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몬즙은 갓 짠 것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레몬즙은 방부제가 들어있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을 반으로 잘라 필요한 만큼만 짜서 사용하고 남은 레몬은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처음에는 레몬즙을 한 방울만 넣어서 시작하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늘려나가면 됩니다. 사용 후 따끔거림이 있다면 즉시 씻어내고 다음에는 양을 줄여서 사용하세요. 레몬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감귤류에 민감한 분들은 사용을 피하세요. 또한 상처가 있거나 각질 제거 시술을 받은 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여름철 햇볕에 달아오른 피부나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는 오이를 추가한 팩이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오이 반개를 믹서기에 갈아서 즙을 낸 후 기본 팩에 오이즙 1큰술을 넣어 섞어줍니다. 오이의 수분 함량은 96%로 즉각적인 보습 효과를 줍니다. 또한 실리카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개선합니다. 오이의 차가운 성질은 피부 열감을 즉시 가라앉히고 비타민 C와 카페인산이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더운 날 외출 후 사용하면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4세 강옥자 할머니는 이마와 볼의 잔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이즙을 추가한 팩을 꾸준히 사용한 결과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요거트 팩에 오이 갈아 넣었더니 이마 잔주름이 확실히 덜 보였어요. 피부도 촉촉하고 부드러워졌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이는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약이 걱정된다면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세요. 오이즙은 만든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양분이 파괴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할 만큼만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세요. 오이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을 피하세요. 또한 너무 차가운 오이를 사용하면 혈관이 수축되어 영양분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로 사용하세요. 피부가 매우 민감한 분들은 오이즙을 조금 더 적게 넣어서 시작하세요. 사용 후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찬물로 씻어내세요. 피부는 나이보다 정직합니다. 하지만 돌봄을 아는 사람의 피부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방법 결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플레인 요거트 2큰술에 알로에 1큰술, 꿀 반큰술을 섞어 밤 9시에 바르고 씻어낸 후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얹어주는 것. 단 3,500원으로도 병원 시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윤정자 여사님의 얼굴에서 확인했습니다. 73세 여사님의 피부가 20년은 젊어 보이게 된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15분 냉장고 속 재료로 만든 천연팩 하나였습니다. 꾸준함이 가져다 준 기적이었죠.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당신 피부의 시간이 멈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거트 하나, 꿀 한 병, 알로에 젤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지금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조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3개월 후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피부로 증명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바세린 이 시간대에 바르면 효과가 2배로 늘어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